안녕하십니까.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입니다. 자, 4차 산업 슈퍼사이클과 신흥국 투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와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과잉 유동성이죠.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속 투자를 할까 말까 하다 보니까 결국 올해 1월이 돼서야 투자를 많이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정장이 생기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셔야 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레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 레그가 있네요. 네, 자,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금리의 상승은 주식 투자 시장에는 쥐약입니다. 그죠? 금리가 높을수록 적정 가치가 낮아진다라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시고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지 하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상승하는 것 나쁘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에. 하지만 금리가 만약에 아주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0.5% 내지 1%포인트 상승을 한다라는 계산을 하면 적정 가치의 하락은 약 한 10%대 초반 정도입니다. 또한 금리의 상승보다도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면 결국은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지만 이 금리 때문에 걱정해서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으면 글로벌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유동성 추이와 주식시장. 우리가 지금 유동성, 과잉 유동성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돈을 풀었냐?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지난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어디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냐. 저기 빨간 선 보이시죠? 저게 IT 섹터입니다. 요즘에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IT 업종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차대 대표 미연준 얼마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느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과거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에 늘어났던 대차대 대표 규모가 약 1.3조 달러였다면 지금은 그것의 2배 반 가까이 되는 수준의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양적 완화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에 나타나듯이 제가 이 금융시장 경력 28년 차인데 저런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M2 증가율이 M1 증가율이 70%, M2 증가율이 26%. 이건 정말 어마무지한 유동성을 푸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풀 때가 10%대인데 그거의 2배, 3배를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거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 가지고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한 경기가 회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은행권의 여신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간 단위로 거의 10% 가까이의 여신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한데 어떤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경기가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안 좋은 뉴스죠. 예,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그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나와버리면 지금 같은 시장이 나중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아주 큰 어떤 공황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의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다행스럽게도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은 지금은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유가 그리고 또 CRB 인덱스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고점과 비교했었을 때 확연하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한 일부 미국계 은행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슈퍼사이클 12년 상승, 12년 하락, 다시 12년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판단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상승 주기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이 차트는 뭐냐면 유가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겁니다. 셰일가스의 공급이 늘어났고 또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확연하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국은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원자재 가격의 슈퍼사이클은 지연이 될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정말 유명하신 워런 버핏님께서 쉐브론을 사셨다. 애플을 파시고 쉐브론을 사셨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장주인 애플을 팔고 고tuk주의 가장 대표적인 쉐브론을 샀다. 자, 그래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매력도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전체 이 섹터, 업종을 들여다보면 유가 관련 업종의 매력도는 상당히 낮다라고 나오고요. 이 안에서 개별 종목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즉 선택과 집중은 할 수 있으나 이 석유 관련 업종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금리의 상승, 이게 왜 걱정이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기가 도달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 예측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통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 지금 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저 숫자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확연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시기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 일시적이나마 경기가 회복하는 모습, 즉 재정을 일정 9조 달러나 쓰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이건 바로바로 이 경기가 살아나게 만들긴 하겠으나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은 고용시장의 창출이 일어나야 돼요. 고용시장의 창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임금 상승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경제성장률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고 이 부분이 어떤 위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이 고용시장의 지표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아직까지 회복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 또 지금 장기 실업 경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금 상승률, 즉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나고 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나고 또 유럽발 재정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의 임금 상승률, 그때는 연간 단위로 7, 8%대 성장해.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도 6% 정도 성장률. 지금은 겨우 2.3%밖에 안 된다. 즉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무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아주 높지 않아요.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경기 회복 구간과 주식시장의 연관관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 차례들의 저기 보시면 회색표 안에 있는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장단기 금리차가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 여러 가지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4번의 사이클 보시면 대부분 다 회색 구간에서 빠져나오고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 보이시죠? 또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조금 차트가 다릅니다만 네, 보시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일시적으로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네, 지금 제일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방금 예전에.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차트가 네, 여기입니다. 네네.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예상하는 어느 정도의 금리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2% 이상에 도달하는 시기,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1.6% 되는 이 금리 2.5%, 3%까지 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체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동성 부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드렸죠. M1 증가율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 현금 가치가 떨어져요. 왜? 돈을 풀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대신, 달러 대신, 원화 대신 뭔가의 어떤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 M1 증가율, M2 증가율,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인데 정말 너무나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고 있으니까 이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었으나 비트코인이 금을 대처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관심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여러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활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럼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걱정을 하세요. 저희는 이 투자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활성화가 될 때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요. 또한 슈퍼컴퓨터를 쓰게 되니까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개별 업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와 전략, 국가별 업종, 여기서 딱 결론이 나온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숫자들을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도 그렇고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터가 많은 그런 국가들이 좋다. 즉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나스닥, 중국으로 따지면 중국의 심천, 우리나라는 코스피, 중국의 대만의 가권지수. 다 보시면은 제조업, 제조강대국, 그죠? 4차 산업 관련된 국가들. 자, 이런 쪽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저희는 식센스 모델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흥국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신흥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지금 어디냐 했었을 때 한국, 대만, 중국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올라오고요. 이 세 개 국가들의 식센스 모델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면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6가지 지표를 놓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익 모멘텀, 밸류에이션, 경기 선행 지표, 여러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6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플러스 3점 이상이면 우리는 글로벌 증시, 그 국가에 대한 증시에 대한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그 책자 안에는 하나하나 요소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론 결과 값을 보시면 지금 플러스 3.5점, 플러스 4점, 플러스 4.5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흥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한국과 대만과 중국, 특히 중국은 심천시장, 이 세 개의 지수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같은 시대에 주식 투자 꼭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